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유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선생님의 화면과 좀 많이 비슷하죠. 사실 그 전에 구글 사이트 강의하셨던 선생님이 바로 제 동학년 바로 옆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작나요? 잠시만요. 네, 소리를 네, 좀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 동학년 선생님께 사실은 많이 배우면서 저도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 많은 부분에서 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클래스룸 스크린이라고 해서 실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 화면에 보이는 것을 한번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시계도 보이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네, 타이머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나오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그날 상황에 대한 공지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QR코드를 하나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클래스룸 스크린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저 QR코드를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하는 연수 내용에도 저 QR코드를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수업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연초등학교 6학년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담당하는 그 강의 내용은 워드월하고 멘티미터 두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알려드릴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교시에 멘티미터를 가지고 수업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뭇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오늘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요. 일단 지금 현재 그 교육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재 이제 6학년을 담임을 맡고 있고 그 모든 6학년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6학년 학생들이 이 원격 수업이던 대면 수업을 하던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횟수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담임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잘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또 이제 부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굳이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워드월과 멘티미터를 일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6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순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기보다는 해당되는 내용이 약간 이렇게 좀 섞여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멘티미터와 워드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워드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보게 되면은 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배우실 때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자세히 여러 번을 반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참 그전에요. 이거를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넘겼네요. 그 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눈을 얘기하시지만 이 워드월을 해당되는 연수를 배우셨을 때 그 내용의 이 산출물을 좀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저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진석 주무관님께서 올리신 링크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확인했던 그 연수생, 네,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연수생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네, 저는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 놓은 링크를 이제 직접 알려드리고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칸을 들어가시고 해당되는 칸에 연수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을 올려주신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공유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물은 이제 시간 관계상 워드월과 멘티미터를 둘 다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실습 결과물이 둘 다 안 나오더라도 하나라도 됐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올려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네,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워드월과 멘티미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워드월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굳이 한다면 이제 단어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단어벽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했는데 사실 그림을 보면은 아,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실제 이런 영어 수업을 할 때, 단어 수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수법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워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벽이나 게시판 또는 교실의 다른 디스플레이 화면에 큰 글자로 표시되는 체계적인 단어 모음에 구성된 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무시는 하셔도 되고요. 워드월의 키포인트 단어를 이렇게 굵은 글씨로 3개 정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형과 인쇄형.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쌍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원격 수업을 하듯이 실시간으로 아이들한테 화면을 교사가 보여주면 그 화면을 보고 학생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쌍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쇄형은 이제 아이들이 등교 수업 같은 걸 하거나 또는 이제 등교 수업 후에 그 다음 주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수업 보조용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이 종이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쌍방향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검정색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드렸는데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이라는 단어가 워드월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굳이 따진다면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까 구글 슬라이드 배웠던 내용을 하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화면이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템플릿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이제 작업을 할 때 게임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 퀴즈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아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것을 눌러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유인데요. 공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주면 되고요. 그 링크를 걸어줬을 때 이제 링크를 걸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아까 제가 클래스림 스크린처럼 그 QR코드를 직접 생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등교 수업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따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언급을 했던 템플릿이라는 형식인데요. 자, 템플릿은 말 그대로 작업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퀴즈 형태로 할 것인지, 매치업 형태로 할 것인지, 랜덤 휠, 그 다음에 상자 열기, 그룹 정렬. 이따가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하는 쉬운 방법으로는 그룹 정렬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미로 찾기라는 게임입니다.
일종의 그 어떤 지뢰를 피해서 이제 원하는 답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내용보다도 이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조금 헷갈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로 찾기라는 것도 이따가 예시형으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템플릿은 모두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멘티미터라고 하는데요. 멘티미터는 먼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퀴즈 형태나 아니면 의견 수합에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워드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면은 이게 둘이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퀴즈 형태를 조금 더 강화하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워드월 쪽을 좀 택하시면 될 것 같고, 멘티미터 같은 경우는 아까 1교시 때 하셨던 그 작업처럼 의견 수업을 할 때 실시간으로 반응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으로 실시간으로 의견 수합과 통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설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사지선다, 이런 객관식이라든지 아니면 평점 척도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게 아니면 주관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게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워드 클라우드라는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 구름이라고 해서 구름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쉽게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이 멘티미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점이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워드월은 한글화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아주 쉽게 다양할 수 있는데 멘티미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반이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어 기반을 가지고서 해석하면서 하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멘티미터와 워드워러 할 때는 구글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멘티미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수자와 발표자, 그러니까 교수자 또는 발표자가 할 때 mentimeter.com에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고 이때 이제 로그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자, 학습자는 로그인은 따로 필요하지 않는데 menti.com 외부로 들어갈 때는 menti.com 또는 멘티미터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멘티미터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어플을 미리 다운받게 해놓으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링크나 QR코드를 이용해서도 접속을 할 수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한번 어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이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한번 제가 시연을 해서 해당되는 것을 캡처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어플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런 화면이 뜨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핀 번호 뭐 8자리, 10자리들을 입력을 했을 때 해당되는 설문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결과물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단어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멘티미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이제 화면이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 놓은 멘티미터와 워드월의 이제 주요 화면인데요. 이 화면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뭐 단원 평가라든지 아니면 형성 평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알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용도로 워드를 사용을 했고요. 멘티미터 같은 경우는 의견 수합이 워낙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의견 수합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보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년이 6학년이다 보니까 6학년의 학생들의 이 표현이 줌 채팅으로도 이야기할 때 의외로 줌 채팅으로도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익명으로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실습을 할 때 일단 두 가지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워드월 같은 경우는 그룹 정렬이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도시와 촌락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쉽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형태로 막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멘티미터 같은 경우는 의견 수업 중에서 단어 구름에 해당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직접 해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롬 창을 열어주세요. 네, 크롬 창에 들어오시면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크롬 창에 들어와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워드월이라고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쓸 수 있는데 영어로 쓰면 영어 사이트 쪽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워드월이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게 첫 화면이고요. 자, 해당되는 내용을 일단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홈, 기능, 커뮤니티, 내 액티비티, 내 결과. 아, 참 로그인이 참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이 가입하기 버튼을 할 때, 구글 사이트 할 때도 구글 계정이 있으셨으니까 구글 계정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새로 가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네,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일단 여기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네, 홈 화면이 이제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볼게요. 홈 화면에 들어가셨는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네, 홈과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기능은 네, 시간이 충분하실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잠시 뛰어넘고요. 이제 제가 내 액티비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또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거를 가지고서 이제 받은 자료들도 있는데 이게 공유가 워낙 쉽다 보니까 뭐 링크를 받아서 실제로 이거를 사본으로 이용을 해갖고 수업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미로 찾기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먼저 보셔도 됩니다. 네, 아래에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이 빨간색을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돌아다니는 파란색을 이제 피해서 답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도 피해가면서 문제도 읽고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정답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일단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카운트업,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 몇 분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고 제한을 하는 거고요. 뭐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는 데만 얼마나 알았는지만 확인하시는 건도 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할 때 방금처럼 이런 미로 할 때는 방향키가 잘 안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한번 연습을 해봐라는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잘 따라합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없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과연 하트가 몇 개를 할 것인지 여기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하트가 3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4개, 5개를 할 것인지 이거 늘릴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막는 악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악당들이 과연 몇 명씩 이제 늘어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순서를 랜덤으로 섞을 것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답변 표시도 마찬가지고요. 다 끝나면은 이렇게 순위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는 컨텐츠 편집이라는 걸 눌러보면은 처음 만들었을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형태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템플릿 전환하기라고 하는데 미로 찾기로 설정을 했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쌍방향으로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퀴즈로 바꿨다. 그러면 퀴즈로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동기는 2마리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퀴즈도 좀 다른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퀴즈수 형태로 바꾸면은 알아서 툴에 맞춰서 다 싹 다 바꿔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보이고, 네, 상자 열기도 눌러보면은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바로 이제 해서 해당되는 문제를 골라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질문은 이것이야. 자, 누구누구 한번 대답해 볼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미로 찾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클릭한 내용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6학년에 있었던 수학의 각기둥 개념을 눌러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막 섞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네, 이렇게 클릭을 2개 해서 2개를 맞추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한 이것도 형태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끌어다니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답변 제출을 했을 때 몇 개가 맞았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크로스 버튼, 여기도 다 네,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바꿔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시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진행을 하냐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공유하기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2가지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교사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든 플랫폼을 다른 선생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학생들한테 할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눌러놓고 아이들이 이름을 입력을 할 것인지 익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감은 몇 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메일까지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아까 보여줬던 아이들한테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스팅을 저희는 알림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클래스팅 알림장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실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면 줌 채팅창에 보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QR코드를 바로 생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들어가 봐 라고 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래스룸 스크린하고 동시에 병용하면서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다 했다. 그러면은 내 결과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몇 초 만에 했는지, 최고 점수는 뭐든지, 과연 여기 누군지. 이제 저도 한번 연습해 본다고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각 결과보로 틀리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아까 이제 언급을 해줬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직접 만드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수학이라고 하면은 수학 도형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수학 도형. 네, 그러면 수학 도형을 가지고서 만든 여러 가지의 이제 작품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 작품을 이렇게 1학년 거네요. 네, 이렇게 잡아오면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아래쪽에 보면은 컨텐츠 편집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컨텐츠 편집. 요거를 누르시면은 본인 걸로 가져와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컨텐츠 편집을 누르면 만드신 플랫폼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나 이거 이대 그대로 써야지 아니면 문제를 바꿔야지 라고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가 바로 내 액티비티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무료 버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가 5개까지만 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네, 그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계정을 하나 유료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무료 버전에서는 5개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유료 계정이 아니라 무료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 액티비티 생성하기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템플릿이 바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룹 정렬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아, 네. 그 공유 계정 같은 경우는요. 네. 가격은 여기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몇 분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쉬운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도시와 촌락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라고 먼저 한번 입력을 하고요. 반대쪽에는 뭐 쉽게 촌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좀 밋밋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그림 표시가 있거든요. 이 그림 표시. 이 그림 표시를 눌러서 뭐 도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촌락 같은 경우도 네, 아무거나 눌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넣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인구가 많다.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촌락은 인구가 적다.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실제로 뭐 촌락이라고 꼭 인구가 적은 건 아니죠. 뭐 문화시설이 많다. 문화시설이 적다. 또는 뭐 고층 건물이 많다. 고층 건물이 적다. 좀 적어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많다. 이게 주로 중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동차가 적다. 이렇게 한번 4개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용은 저랑 똑같이 안 하셔고 또 뭐 내용 바꾸셔도 됩니다. 뭐 도시와 촌락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세계 경제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뭐 무역 같은 부분에 있을 때는 뭐 수입과 수출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건 그룹 정렬은 뭐냐면 해당되는 것을 끌어서
놓는 형태거든요. 자, 인구가 적다. 뭐 자동차가 적다. 문화시설이 적다. 그다음에 도시. 네, 이런 형태로. 그리고 답변 제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 해보니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으로 이제 눌러봐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참가 거제. 바로바로 템플릿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적다, 여기. 많다, 도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쇼도 바뀌는 것도 있고, 랜덤 카드도 바꿀 수도 있고, 랜덤 힐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표시 누르면은 여기에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몽땅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드셨으면 그 만든 내용이 이 클래식 버전, 처음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도 또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형태하고는 다르게 레이아웃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정글 버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클래식과 다른 스타일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우주 또 눌러보면 약간 미로찾기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죠.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버전, 뭐 여름이니까 뭐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하고도 다른 형태로 또다시 예를 들면은 오늘은 이런 버전으로 보여줬는데 다음 수업을 할 때는 복습 차원으로 또다시 보여줬을 때 형태와 이런 레이아웃을 바꿔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마치 새로 하는 것처럼 또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뭐랄까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자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되나요? 글쎄요, 약간의 이 렉이 걸리는 상황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내 액티비티에 이제 눌러서 이제 본인 거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눌렀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방법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룹 정렬과 클래식 버전으로 난 하겠다. 그러면 이대로 해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제 설정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라고 하기 때문에 익명보다는 주로 이름을 다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링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뭐 탭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서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설정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질문거리들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금액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학스터랑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계정 업그레이드를 하면 얼마씩 할 건지 이게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룹 결제는 방금 전 이제 김우람 선생님께서 저도 이제 같이 그룹 결제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인이 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업그레이드 눌러보시면은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슬라이드 수가 5개, 툴이 5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가능하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만들어 놓은 것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들 때 내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것을 쉽게 사본으로 만들어서 네,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워드월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월 말고 이제 멘티미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멘티미터도 제가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멘티미터라고 한글로 치시면, 네, 한글로 치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자판으로 입력할 때는 한국어로 입력이 가능한데 이 영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종의 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구글 크롬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능이 안 돼 있다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크롬에서 여기에 이렇게 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여기에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돼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안 되셨다면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고급 부분에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이때 언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언어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원하는 대로 언어를 정렬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또 점 3개를 누르셨을 때 이 언어로 크롬에 표시라는 부분들이 체크가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언어 설정까지 돼 있다면 2가지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설정해 이렇게 영문 페이지가 있을 때 바로 여기서 한 요 정도 부위에서 요 정도 부위에서 한국어 번역이라는 창이 뜰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뜨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를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글의 번역기는 기계식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시간 또는 유두리 있게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약간 깨져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실 때 참고하는 용어로만 하시고 실제 아이들한테 결과물을 제출하는 제시물로 할 때는 그냥 영문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때 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학생들 편으로 한번 해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들한테 같은 단톡방에다가 막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름방학 중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빨리 좀 보내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서 보여주면은 화면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22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22가 참여한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수업 중이라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또 질문을 보고 나서 또 다른 대답이 있었을 때 그 대답을 또 입력할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보여진 김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창 같은 경우는 나가기 버튼, 축소 버튼, 그리고 결과물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그리고 더 이상의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버튼. 네. 그리고 이제 타이머. 대체 이제 언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물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이 또 역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역시나 한국어 번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바로 보이는데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학 중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것을 한국어 번역을 했을 때는 바둑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버려요. 이게 한글 구글 번역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대로 버튼을 눌러보면요. 바둑의 운명이라고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선생님 여름방학이 아니라 바둑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 되나요? 많은 식으로 막 아이들이 대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난감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한 가지의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로그인부터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인업을 하셔야겠죠. 여기도 역시 구글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구글 로그인으로 하셔야지 원활하세요. 여기에 누르시고 네,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여갖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멘티미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묻는데요. 이제 잘 모르시면 한국어 번역 누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막 눌러보겠습니다. 뭐 어디 사용할 거냐, 뭐 무슨 목표를 할 것이냐, 뭐 하는데 네, 누르시면 돼요. 누른 거에 따라서 이제 돈을 얼마로 내느냐 요 차이만 있기 때문에요.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그냥 프리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은 New Presentation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일단 하나를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는 그 화면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왼쪽에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운데 여기 부분은 이제 메인 작업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창은 문제 하나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양한 여러 가지의 타입이 오른쪽에 보이는데 모르시면은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다중 선택. 이제 마우스만 가까이 되면 모양이 변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이제 강사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어 구름 있고 열린 결말, 뭐 저울, 순위, Q&A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퀴즈를 할 거면 답변 선택, 객관식으로 할 것이냐, 답변 입력, 주관식으로 할 것이냐. 그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희는 단어 구름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 구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질문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나왔던 것을 하면 뭐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2학기 수업 때 가장 기대되는 것은 뭐 것 두 가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냥 것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첫 화면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빨리 했나 봅니다, 제가.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New Presentation을 눌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게 완전 첫 화면이 아니어서 그러겠네요. 뭐 강의, 실습용. 이 문제지의 총 이름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슬라이드 중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단어가 좀 어려우시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워드 클라우드. 그럼 모양이 벌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클릭. 누르는 순간 바로 컨텐츠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다양한 또 영문 언어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해석하기 어려우시면은 한국어로 번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의 질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2학기 수업 때 기대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대답을 몇 개를 요구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나는 뭐 2개만 하겠다, 1개만 하겠다, 3개만 하겠다.
제가 해본 결과 최대 3개까지만 하는 게 가장 맥시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3개까지 적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너무 질문만 하니까 너무 썰렁하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업로드 하시던지 아니면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던지. 그 다음에 GIFS는 움직이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움직이는 이런 움짤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뜨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은 이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한테 중복 대답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무한정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만 질문하고 제출하면 끝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양한 대답을 원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활성화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제 투표를 종료할 것이냐, 거의 마무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이아웃도 바꿀 것, 색깔도 바꿀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컨텐츠까지만 하시고 빠르게 진행하셔도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거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나서 상단 위에 있는 프리젠트 요거를 누르시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좀 잘렸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핀 번호 숫자입니다. 이게 핀 번호 숫자가 좀 잘 안 보여서요.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네, 핀 번호 숫자를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줘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만드셨는데요. 한번 그러면 이 번호로 입력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겠어요? 자, 아이들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C 화면에서 멘티컴이라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네, 뭐 멘티라고 쳐도 되고 요거는 그냥 영문으로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멘티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07, 그 다음에 94, 64. 네, 그거 영어로 보이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기대되는 거, 뭐 저는 6학년이다 보니까 뭐 중학교 입학 원서 2번 원서네요. 입학 원서 작성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졸업식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르는 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게 패들렛에 들어갔는데요. 자, 서브빗을 누르면 네, 이제 화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일 때 여기에 이제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이렇게 화면 속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답변,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중앙, 그리고 글씨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대답을 많이 했구나라는 빈도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앙에 모일수록 그 다음에 글씨가 커질수록 아이들의 대답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괜히 이걸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단부에서 크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동시에 원격 수업에서 화면을 볼 수 있으면 이걸 본 걸 대답을 통해서 또다시 아이들은 또 대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도 무한정으로 계속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중복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통해서 결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네, 여기 한국어로 돼 있죠. 이걸 영어로 바꿔주시면 다시 영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요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촉박했네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여기도 잘 안 되시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눌러보세요. 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요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임시 코드 번호, 그러니까 핀 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고 이게 기존에 있는 멘티미터의 방식이었는데 요새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이제 링크도 복사할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는 QR코드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QR코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운로드하면 바로 즉시 아이들이 이거를 들어갈 수 있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링크를 그냥 따서 뭐 이렇게 클래스룸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멘티미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됐는지는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 과정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지금 아직 4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저희가 2학기에 개학을 하더라도 원격 수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등교 수업 때 공부하신 내용을 원격 수업 때 쌍방향으로 진행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학교 내에 이제 와이파이 존이 형성이 돼 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와이파이 존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즉각 QR코드를 찍어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아마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수업을 아마 원활하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께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이제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대답을 제대로 못한 점은 제가 최대한 좀 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양진 주무관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무리 네네네. 인사 안녕하세요. 가능하세요? 네, 제 네, 목소리 알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 양지석 증원님 대신에 제가 그 과정 1을 빨리 끝내고 저는 연구사 황지안인데요. 네, 과정 1을 지원하고 더 못 들어왔었는데 제가 과정 1을 빨리 끝내고 지금 잠깐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사님. 네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채팅창에 궁금한 거 올려주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연수용 패들렛에도 올려드리고 답변도 거기서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네. 내일 마지막 3시간 남았는데요. 1시간씩 힘드시겠지만 또 지식센터 입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내일 또 저희가 최대한 좋은 강의들을 연결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은 잠시 잠깐 남아 계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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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얘기하시고 나머지 네, 선생님들 가시는 알겠습니다. 거 제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저희 주무관님 캠이 없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학스터 연결 궁금하시다고 네, 그 링크를 아마 가르쳐 주셨죠, 네, 네, 강사님? 맞습니다. 네네네. 링크로 URI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그 링크를 연결하시면 글로 클릭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남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네, 강사님 붙잡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저기 녹화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 네. 녹화 제가 여기 연구사님 영상 올린 링크, 영상 올리시는 링크, 네. 자, 음, 개인 채팅, 제가 지금 개인 채팅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 네, 김우람 부장님, 네, 네네. 네네네. 영상 저희가 공유 폴더에 안 올려가지시던가요? 네, 안 올라 권한이 없다는데요? 그러세요? 지금 링크 있는 분들을 모두 편집자로 바꿔놨었는데, 혹시 음, 몰라서 뷰어로 다시 바꾼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부장님. 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두 영상, 분 잠깐 기다리시면, 네, 잠시만요.